예, 전반적으로는 조정이면서도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코스닥의 강세가 좀 더 눈에 띕니다. 오늘 시황 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보고 시장 쪽 전반적인 얘기, 주제와 관련된 얘기 하겠습니다. HBM4와 관련된 표준 합의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은 무엇일까? 오늘의 주제이고요. 그 전에 시장 얘기부터 하면요. 미국은 이제 또 CPI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관망 소폭 조정이었고, 반도체가 쉬는 동안 국내 증시는 또 2차 전지가 좀 바통을 받아주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주세요. 네, 지수단은 지금 이제 2,700을 앞두고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경계를 하고 있지만, 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엔비디아 등 이제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일부 이야기는 뭐 캐시우드 그분이 뭐 어떤 말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방송 속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빠지니까 이제 캐시우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별로 엔비디아 별로 안 좋게 봤던 쪽이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그래서 약간 배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이제 옳다쿠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시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아마 엔비디아 쪽은 약간의 옵션 거래가 너무 이제 반도체 쪽에 집중되고 역사적으로 너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성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매가 나왔다. 수급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고, 펀드 플로우 쪽에서 테크 쪽에서 약간 빠져나가면서 크립토라든지 일부 이제 가상화폐나 이런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국면에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세가 나온 그런 점도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도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AI 관련된 확장성이나 지금 현재 시세 뭐 공급이나 수요 부분을 일단은 본다면은 여전히 뭐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뭐 반도체를 우려할 필요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 굉장히 좋죠. 여전히 이제 뉴로모픽 쪽이 상당히 좋으면서 뭐 두산 테스나 등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아직은 고가 형성이 되면서 신고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어제 좀 쉰 이후에 몇 종목들 중심으로 또 슬림화하면서 역시 뭐 신고가를 뚫고 나가는 종목들이 역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2차 전지는 워낙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리튬 가격도 좀 바닥권이 형성되고 있고, 일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종고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산업들, 그리고 어제 중국 시장에서 CATL이 급등했습니다. 14% 급등했는데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2차 전지가 다소 올라오고 있는데, 기존의 대형주 양극재에 대한 연속성은 조금 담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양극재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은 좀 불안한데, 그 외에도 뭐 전고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형성,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이 이제 많이 빠지고 배터리셀도 빠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양극재 중심의 2차 전지 시장에서 전고체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다른 네. 쪽으로 확산되고, 아마 뭐 원통형 통 같은 그런 쪽 있죠. 사륙 배터리가 들어가면 원통형 배터리 통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는 확산 기로에서 과거의 양극재에서 탈피해서 2차 전지라도 이제는 다른 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삼성 SDI가 전고체를 기준으로 해서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나 뭐 어제 메타도 트럼프 발언 때문에 좀 흔들렸는데, 그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꺾였다거나 훼손되지 않았다. 국내 증시도 여전히 상승 모색 쪽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빠질 이유가 없죠. 반도체 짱짱하고 2차 전지 반등 나오고 나머지 섹터들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뭐 많이 빠져있던 엔터주들도 이제 바닥론 이야기 나오고 있죠. 순환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맞을 만한 이유는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6월 달 미국의 금리 인하 강세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강세 높기 6월, 때문에 예. 6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쳐진다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앞두고 뭐 주가가 그렇게 급락을 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들죠. 물론 이제 섹터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재선이 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올라오느냐, 여기에 따라 섹터별로 거기에 따라서 약간 뭐 인프라 투자 쪽일지 네. 신재생 쪽일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섹터 순환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핫 테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된 건데, 요즘 뭐 투자하려면 반도체나 바이오나 깊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내용들을 어지간히 깨고 있어야 대응을 하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뭔가 좀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오늘 다뤄주실 겁니다. 그죠? 예. 네, 뭐 젠슨 황이 그 액침 냉각 이야기를 또 했죠. 네. 뭐 비백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워낙 열이 많이 나니까 액침 냉각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GST라는 종목이 역시 이제 뭐 유일한 사실 액침 냉각 관련 주죠. 네. 국내에서는. 그래서 GST가 오늘 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어제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된 규격 표준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국제반도체 표준화 기구라고 해서 JEDC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아마 26년 양산 준비하고 있는 HBM4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패키징 두께를 775 마이크로미터로 결정 기준을 냈습니다. 그래서 HBM3E까지 두께는 720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께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된다면 이게 본딩, 그러니까 이제 두께를 줄이기 위한 뭔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본딩 기술에서 두께 쪽에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 지금 12단 수중 두께까지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가능성을 굉장히 부각시킨 그런 기술적인 요인이 있었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잘하는 곳이 어디냐? 국내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디 쪽이냐면 거의 장비 업종들이 해외 쪽, 그러니까 뭐 배시라든지 AMAT라든지 그다음에 EVG라는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대부분 영역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럼 국내 장비,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반도체 등을 포함한 일부 국내 장비들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였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또 넘어가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단점은 결국은 HBM을 하는 회사들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하면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넘어가면 CMP 기술을 해가지고 화학적 연마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CMP 관련된 기술 쪽이 더욱더 강화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비용 구조가 변화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포함한 HBM4로 넘어가는 HBM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등이 수익성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이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근본의 표준 결정으로 인해서 두께를 다시 좀 어느 정도 완화하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기존 공정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MRMF 공정에 대한 생산업체들의 채택 검토도 MRMF로 넘어가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해야 되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기존의 TC 본딩을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MRMF로 넘어가는 쪽이 충분히 좀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은 역시 HBM 쪽보다는 낸드 쪽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진행되고 난 다음에 향후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MRMF의 경쟁력 지속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HBM의 고수익성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하이닉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도로 가는 거고요, 기존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MRMF 공정 내에서 검증된 국내 밸류의 체인중 중에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을 꼭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TC 본딩과 관련된 부분,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 강도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추가적인 캐펙스를 들여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지 않는 것은 네. 수익성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국내 장비 문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반도체 그 디테일한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외국어 하는 것 같죠? 단어들이 다. 이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 제덱이라고 약자를 쓰는데 여기서 반도체 외형의 주로 크기를 규정하는 그런 그 민간 단체라고 합니다. 거기서 네, 두께를 층을 이제 규격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많이 쌓아야 되는데 좀 높게 잡아준 거죠. 그렇죠? 네네네. 사실은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를 잡고 싶은데 이 새로운 기술 못 가고 싶은데 자기들도 죽겠으니까 그죠? 일단 인정해가는 분위기이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뭐 MRMUF 이런 공정들 아까 또 뭐 C 뭐라 그러셨죠? NCF 공정들. NCF 이런 거 기본적인 뭔지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키워드를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그죠? 네. 이제 후공정이 많이 갔으니까 전공정도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핵심은 후공정이잖아요. 키워드는 후공정인 거고요. 그래서 요 두께 표준 완화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계열 그죠? 이쪽이 기존 방식대로 가니까 수혜를 받을 걸로
보더군요.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기업 소개해 주세요. 네, 역시 뭐 TC 본딩을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수혜이죠. 근데 네. 이제 이 발표가 나왔을 때 한미반도체는 오르지 못했어요. 1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니까 이미 이제 TC 본도에 대한 장악력을 이미 프리미엄을 받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뭐 밸류에이션 부분도 6만 원대 정도의 밸류가 그때 당시에 PER 뭐 4, 50배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10만 원이면 뭐 PER이 거의 뭐 70배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7, 80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반도체 10만 원 선은 다소 좀 밸류에이션 구간의 프리미엄을 이미 받고 있는 구간 정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 리포트 중에 지금 10만 원 넘는 TP 그러니까 타겟 프라이스를 낸 곳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현대자전권이 93,000원이 최대치로 제가 예.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리포트를 제가 다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10만 원 이상 지금 리포트를 낸 곳이 아마 한미반도체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미반도체는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찬 기본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 그러면 한미반도체 말고 수혜주가 밸류에이션 부각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나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종목이 역시 STI라는 종목입니다. STI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향으로 플럭스 리플로우라는 부분들이 이제 장비가 나가는데요. 이게 뭐냐면 HBM3용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플럭스 리플로우 장비도 HBM3E용으로 추정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해당 장비의 납품이 실적이 레벨업을 하고 있고 마진이 높은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럭스 리플로우라는 장비가 HBM3용 그리고 플럭스 리스 리플로우 장비가 HBM3E용으로 들어가는 장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간에 결국은 현재까지 총 17대의 HBM용 리플로우 장비를 수주 방안 등으로 추정되고 있고 올해 3, 4월 기점으로 추가적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리플로우 장비는 적층 메모리인 HBM의 각 층 사이사이에 솔더 범프를 어태치, 붙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장비가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되고 예상되던 HBM4부터는 이 장비의 용처가 모호해지는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과연 필요한가? HBM4로 넘어가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게 되면 사실 리플로우 장비가 거의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이제 STI에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4의 규격 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해당 규격 완화가 이런 부분에서 승인될 경우에는 리플로우 장비 납품의 수명이 최소 2028년 정도까지는 연장이 확 된다. 그러면 이제 다소 좀 애매모호한 걸로 이야기됐던 장비가 한 3, 4년, 5개년 정도는 더 장비가 매출이 굉장히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 장비로 인한 성장에 대해서 동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CCS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 장비 매출이 메모리 감증상과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메모리 업황의 반등도 이루어지면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 또한 활발하게 납품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HBM 장비군의 가파른 성장과 본업의 반등 그리고 규격 완화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STI가 밸류에이션 부분까지 매력을 갖추고 있고요. 올해 기준 PER이 11배, 1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 기준을 봤을 때 지금 TC 본더 관련된 이야기가 아까 한미 반도체가 뭐 거의 70배, 80배 정도까지 올라왔다 본다면 지금 11배, 12배 정도 수준의 STI는 상당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야기가 되면서 한미 반도체가 결국은 최대 찐수혜주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반사수혜로 충분히 갈 수 있는 STI가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소부장의 고민은 기업이 너무 많다는 거라니까요. 공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원래는 뭐 중앙약품 처리장치, 식각, 세정 이런 쪽이 있었던 건데 최근에 후공정 말씀하신 리플로우 장비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후공정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STI를 오늘 이 HBM 지금 3E잖아요. 그죠? 이제 3의 연장선상에 이제 4가 나오는데 그죠? 4에 적용할 게 이제 나온 거고요. STI 얘기를 받고 후공정 가운데서는 또 좀 공정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오늘 얘기를 포함해서 혹은 후공정 단에서 또 좀 주목해 볼 기업들이 있으면 살짝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최근에 지금 실적 단위나 이런 거 봤을 때 리노공업 이게 보이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뭐 전공정, 후공정을 따져서 뭐 보기보다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쪽이 리노공업이란 거고요. 네. 뉴로모픽 관련해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죠. 치고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 이런 부분도 후공정 단에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온디바이스 A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 뭐 엑시노스 이런 쪽도 테스나 쪽, 뭐 네페스 아크 이런 종목들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페스 아크도 눈에 보이는 종목. 그러니까 리노공업, 자람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
뭐 그다음에 네페스 아크 이런 종목들이 눈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중심으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낸드 쪽도 호실적인 바람이 불면서 지금 대부분 보면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전공정단의 레거시 제품에 대한 장비 반입이 좀 당겨지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레거시 쪽의 장비 반입이 당겨지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무래도 가장 탑픽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주성 엔지가 가게 되면 우리가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솔브레인, 소재. 예, 소재들 뭐 이런 것들, 한솔케미칼 이런 소재들까지 같이 간다는 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쪽도 레거시 쪽의 부활이라는 것에서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상관관계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되고 호구종단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신규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추세가 반전되기 전까지는 네. 가져가시겠지만 새롭게 고민하는 분들은 그걸 지금 가가지고 잘못 선택하시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2차 전지가 시장의 중심에 있지만 좀 조정받는 듯 또 조정 안 받는 섹터 반도체 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